늘 우리의 이야기의 첫 시작은 우리 무슨 콘텐츠 만들까는 이야기하지 않아. 정말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망하고 얼마나 자잘자잘하게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건 숲이지 나무 한 그루를 심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스킷 채널을 어떻게 키웠냐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합 브랜드 에이전시 BAT에서 비스킷과 PR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일이라고 합니다. 비스킷에서는 지금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부터 해서 같이 좀 방향성을 잡아가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스킷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커뮤니티 원바이트 클럽과 강연 프로그램인 인사이트 위크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류수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콘텐츠라고 부르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커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그 팀원분들이 이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거의 절반이 나왔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네.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은 커뮤니케이션 그룹이라는 부서예요. 그럼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하고 있고 어쩌면 회사에서 하고 싶은 목소리를 고객이랑 접점을 설계한다. 근데 이 설계하는 방식은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경계를 넘나들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느껴지는데 두 분이 실제로 일하는 방식은 또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합니다. 저 어떻게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게 진짜 정말 경계가 없기는 해요. 네. 그래서 늘 우리의 이야기의 첫 시작은 우리 무슨 콘텐츠 만들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고 오히려 우리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여기에서 우선순위는 뭐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각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게 기본빵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배워야 되는 것들. 그러면 필요한 거 배우고 만약에 둘이서 할 수 없는 리소스야. 그럼 저희는 AI 툴이나 자동화하는 방식들도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역할 중심으로 직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문제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아레나를 배정하고 조율하면서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명이 해야 하는 그 일의 커버리지가 꽤나 좀 넓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본질적으로는 그거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문제의식 혹은 일의 우선순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각자 자신만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있고 또 거기서 확장해서 한 명 한 명이 좀 개별의 PM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본격적으로 비스킷 채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스킷 채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비스킷을 운영하고 있는 BAT는 브랜드가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 아래 모인 집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브랜드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는데 그것만큼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였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들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겉으로 나오게 되는 뭐 강연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많이 어떤 이렇게 잘 닦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좀 날것의 이야기들을 많이 청취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입사를 했을 때는 비스킷 콘텐츠 매니저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니징을 다 이제 맡아서 실무를 하고 그걸 작년에 시작을 했었다가 이번 초에 직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바이트 클럽이랑 인사이트 위크가 전담이 되었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역할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여기 안에서 좀 하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럴 때 또 그 수현님이 갖고 있는 그 유연함이 굉장히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또 원바이트 클럽하고 인사이트 위크 얘기가 나왔으니 한번 더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스킷 채널을 인스타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다가 원바이트 클럽이라는 그 오프라인 커뮤니티도 시작을 하셨잖아요. 제 직무의 변환과 함께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비스킷이 4점 몇만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7.6만이라면 브랜드 마케팅 사이드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현직자분들께서 저희를 구독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그래서 현직자들이 가장 필요한 트렌드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서 그 부분을 안내드리되 우리의 이야기도 같이 해보자. 우리 BAT가 하고 있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이트 위크나 원바이트 클럽을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으로 확장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약간 오프라인의 매력이라고 하면 저는 신청까지 누르는 건 정말 엄청난 밀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온라인상에서 보는 거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시간에 여기 들어올 거야. 여기 참여할 거야. 굳이 내 발로 걸어서. 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밀도가 높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만큼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온라인보다 조금 더 리소스도 많이 들고 정말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운영하시면서는 또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웃으시는 근데 확실히 그렇긴 하죠. 누군가 옆에서 커뮤니티를 한다고 하면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의 KPI를 혹은 목표를 어떤 매출이라든지 숫자로만 보기 시작하면 사실 커뮤니티는 절대로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고 또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교차하는 그런 지점들을 만들어줘야 하는 일인데 물론 당연히 어떤 설계를 하고 콘텐츠를 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정성적으로 찍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인사이트 위크에 서주시는 연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제 비스킷이라는 채널이 어느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좀 연사님들한테 좀 매력적으로 좀 더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너무 뻔한 질문일 순 있지만 그 비스킷 채널이 이렇게 팔로워를 많이 모을 수 있었던 성공 비결이라고 하면 비결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스킷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AT라는 에이전시에서 운영하는 채널인데 비스킷 채널을 통해서 BAT를 엄청나게 부각시키거나 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브랜드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비스킷 채널을 어떻게 키웠냐고 한다면 생각보다 채널 운영하는 게 되게 복합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콘텐츠 하나 잘 만들어서 터뜨리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계속 주기적으로 발행하면서 일종의 시스템을 갖추고 또 그와 동시에 이 컨텐츠들을 쌓아가면서 채널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지시킬지까지는 고민을 할 수 있어야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데 초반에는 정말 레슨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설을 두고 그것들을 하나씩 검증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킬러 콘텐츠를 찾고 그런 시도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팔로워가 쌓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망하고 빠르게 성공하고 이 방법이 결국은 루틴한 것 같거든요. 되게 지난하게 계속해서 동일한 걸 발행을 하고 결과를 보고 분석하는 걸 하는데 얼마나 자잘자잘하게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진짜 사소해요. 막 분명히 같은 걸 했는데 얘는 잘 안 나오네? 카피 때문인가? 그럼 카피 테스트를 그 다음에 해보는 거예요. 정말 사소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소함에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소한 거를 계속 캐치하고 작은 테스트하고 공유하고 이러한 게 결국 반복적인 걸 잘했을 때 결국 채널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항상 만들면서도 조심하게 되는 게 이제 약간 공급자의 시선에서 콘텐츠를 바라보면은 결국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수요자가 별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콘텐츠들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스킷을 운영하면서도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고민이지? 또 이 콘텐츠에서 실질적으로 뭘 얻어갈 수 있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수연님이 아까 우리 BAT를 은근슬쩍 이렇게
드러내는 것, 이 은근슬쩍 드러내는 것 정말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쵸. 그래서 이 공급자적인 관점을 좀 버리고 이걸 좀 조화롭게 균형감 있게 콘텐츠를 만드는 어떠한 그런 노하우도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빈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스킷을 초반에 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발행량을 꾸준히 뭐 일주일에 최소한 3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빈도를 늘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공급자 향으로 만든 컨텐츠와 또 최대한 수요자 향으로 만든 컨텐츠가 비교가 되거든요. 결국에 그 둘의 차이를 어느 정도 느끼게 되면은 거기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좀 고민을 했던 게 인사이트 위크를 저는 계속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홍보 콘텐츠인 거죠. 근데 그 제가 4개월 동안 동일한 메시지를 비스킷 내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피로감을 덜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알리고는 싶은데 계속해서 똑같은 썸네일에 똑같은 단어에 신청해 주세요는 사실 먹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실험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너 이거 하나 줄 테니까 이것도 봐줘 의 방식으로 저는 해봤어요. 예를 들어 트렌드를 연사님들 주제랑 연결해서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저는 해보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이 됐던 게 이게 그 피로도가 쌓이잖아요. 정말 한 두세 번만 반복해도 그들은 금방 익숙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운 걸 해야 하고, 근데 또 완전히 새로운 걸 하자니 우리가 기존에 뭐 톤 앤 매너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톤앤 매너가 때로는 컨텐츠보다 앞설 정도로 이제 비스킷 채널에서는 저는 톤앤 매너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보게 되는 컨텐츠만으로 그 채널을 판단하진 않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우리 채널을 인지하게 되는 거는 그 채널의 피드를 보고 나서이기 때문에 구성된 피드가 어떤 느낌을 주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하나의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속 쌓아가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를 그 피드 안에 계속 녹여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콘텐츠가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소비되지만 또 이게 동시에 축적되기도 해야 하잖아요. 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축적됐을 때 또 우리 브랜드의 메시지가 어떠한 인상으로 남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일일비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참 콘텐츠를 하나 올려놓고 막 안 되면은 막 별의별 분석을 다 하잖아요. 막 이런 고민에 오히려 매몰되는 순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이제 톤앤 매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팀원들한테 주지시키는 것 같아요. 콘텐츠 하나만 내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계속 살아 움직이는 일종의 유기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건 숲이지 나무 한 그루를 심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숲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게 조금은 이제 중요도 면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도 제가 콘텐츠를 만들면서 당연히 성과가 안 나오면은 이제 뭐 대표님의 시선이나 뭐 팀원들의 시선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지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비스킷이라는 채널이 계속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신경 쓰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계속 주제시키면서 우선순위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루 하고 안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포맷을 시도하고 하루 했는데 안 된다고 안 하면 사실 그거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수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엔게이지먼트나 이런 게 잘 나오지 않더라도 한 달 정도는 한번 현황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거의 진행 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종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콘텐츠가 안 되면 대표님과 팀원들의 그런 눈총을 좀 받는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브랜드 미디어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임팩트가 있어? 이거 이렇게 리소스 들이는 것만큼 돌아오는 게 있는 거 맞아?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이나 챌린지도 종종 받게 되는 것 같거든요. 봤죠.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매개하는 것이기도 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측정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비스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사와 미팅을 갔는데 비스킷을 아시더라. 정말 비스킷 채널을 그러니까 레퍼런스 삼아서 프로젝트를 맡기시는 분들도 있고 네, 사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측정할 수 없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그 조직 내에서 임팩트는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스킷이라는 엄청나게 큰 퍼널, 7.6만 명짜리 퍼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어떤 인사이트 위크 같은 자리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제가 아까 인사이트 위크랑 원바이트 클럽이 이제 막 우리의 이야기를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 더 가까이에서 꺼내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전 어쩌면 비스킷이 7.6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꺼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7.6만까지 비스킷을 올리기까지는 너무 우리 얘기를 하기보다는 실무자분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와 큐레이션 발행을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인사이드 위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루틴하게 발행을 해온 건데 만약에 조직 내에서는 이 전체 우리의 이 그림을 알지 못하면 왜 저 미디어를 운영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북극성을 팀 내부에서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그럴 때면 저희의 중요성과 우리의 힘이 조금은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뭐 비스킷이라는 채널의 뭐 성장부터 인사이트 위크 이런 좀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또 두 분이 앞으로 좀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비스킷 채널을 어쨌든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브랜드나 혹은 다른 주체들과 콜라보를 한다든지 좀 좋은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게 어떤 콘텐츠를 같이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연님이 끌어가고 있는 이런 인사이트 위크 같은 어떤 세션을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시너지를 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케팅이나 이런 크리에이티브 브랜딩 사이드의 현직자분들이랑 같이 무언가를 하는 장을 만드는 게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니 고민이 있을 때 여기 가면 되지 라는 여기 가면 해결할 수 있어 막 서로 추천도 해줄 수 있고 그러한 장애 인식이 되고 노출시킬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걸 고민을 해보고 싶고 연사님들께서 인사이트 장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이 인사이트 장이 증발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비스킷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포맷이 될까? 이러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퍼널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두 분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뭔가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제 현업에 치이다가 또 이런 자리가 생기게 되면은 좀 이게 저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았고 또 저희가 좀 했던 이야기들이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오히려 되게 고마웠어요. 왜 고마웠냐면 늘 하다 보면 되게 마이크로하게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과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큰 거를 못 보고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계기를 통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걸 토대로 한번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분들에게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으로 될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나름의 저만의 방향을 한 번 더 짚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회고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지나치게 돼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지나왔던 커리어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도 생기는 계기가 돼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좋아요.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전해주신 이야기가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뭐 물론 모두에게 다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정말 고민의 그 실마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좀 귀한 인사이트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분의 영일클럽 입단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일클럽 입단을 축하하는 의미로 저희 유니폼을 준비했습니다. 네, 좀 아, 감사합니다. 쉬웠네요. 감사합니다. 프린트가 잘 됐어요. 괜찮은가요, 좀? 저희가 이것도 저희 브랜드 디자이너님께서 진짜요?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을 또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러게요. 또 제가 쿨톤인 걸 어떻게 아시고 그니까요. 잘 어울리시네요. 또 이렇게 파란색을 그니까요. 감사합니다. 운동할 때 입고 나가요.